네, 안녕하세요. 세주TV 김주현입니다. 전편에서는 존리 대표님과 함께 올바른 부모의 경제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올바른 경제관을 가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해야 우리 자녀들에게 경제 교육을 바르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큰 기대 해주세요. 네, 대표님, 전편에서 저한테 말씀 주실 때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처럼 대하고 그 다음에 아이에게 우리의 경제 사항을 다 공유해서 함께 이야기를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저희가 남자아이 둘을 키우고 있는데 애들이 좀 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을 때 밖에 나가서 예를 들면 우리 아빠 얼마 번다, 우리 엄마 얼마다, 우리 집은 뭐다, 이럴 수 있잖아요. 이런 거를 좀 저희가 어떻게 방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방법이 있나요? 이제 염려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문제는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애들을 너무 과소평가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빠가 월급이 얼마다, 이런 거를 외부에다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안 좋은 거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죠.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부자라고 네가 부자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착하게 자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우리 아가 얘기할까봐 대화를 안 하는 거는 그 기회를 아예 뺏어버리는 거잖아.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게 제일 나쁜 거네요. 그러니까 어른 취급한다는 거는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생각할 때는 이렇다. 근데 아빠가 돈을 이만큼 벌고 있고, 예를 들어서 빚이 얼마가 있고, 집을 살 때 빚이 얼마가 들었고, 또 집을 살 때는 빚을 얼마큼 져야 되고, 그런 거 설명하게 되면 아이의 저절로 금융에 대해서 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주식도, 아빠도 나 주식을 안 해봤는데 주식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 너랑 나랑 같이 찾아볼까?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하고 부모님하고 밀착 관계가 생겨요. 네. 제가 파주에서 패밀리 캠프를 정기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내가 한 가지 발견한 거는 자녀들이 그 돈에 대해서 듣는 걸 너무 싫어해요. 여기를 왜 와야 돼, 아빠? 왜 이런 강연을 와야 돼? 근데 갈 때는 물론 다 바뀌어서 가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이들이 돈이 중요하다는 걸 전혀 배우지 못한 거예요. 이거를 깨고 나가야 되는 부분이 많이 필요한데, 앞서 말씀 주신 경제교육 관련된 부분도 저는 약간 이랬어요. 우리 아이한테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부루마블을 사요. 그러니까 이런 가상의 매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부루마블은 이제 돈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여러 가지 경제교육을 할 수 있는 부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했었는데, 도리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면 내가 정말 올바른 경제교육을 하고 있었나? 라는 반성이 좀 되는 것 같아요. 한 번을 하겠지만 또 어떻게 또 그러니까 매일매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녁 먹으면서. 나도 우리 아이들하고 이제 가끔 얘기하죠. 너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뭘 갖고 있어? 너 ETF 하고 있니?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한 번도 우리 애들이 나한테 용돈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다 돈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진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끄럽게 여겨요. 아빠한테 돈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끄럽게 생각하죠. 어렸을 때도 돈이라는 거는, 이거는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제일 눈을 찡그리게 되는 거는 우리 아버지가 누구 사장이다. 자기 얘기를 하지 않고 자기 부모님을 얘기하는 애들이 많죠. 네. 우리 집 부자야. 우리 집은 뭐 몇 평에 살아.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돈에 대해서 잘못 배운 거예요. 돈이라는 거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제 신용에 대한 부분들이 요즘 아이들한테는 많이 부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물의 돈을 저희가 쓰지 않잖아요. 저 때만 해도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원짜리,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전화가 50원이었어요. 그래서 10원짜리가 없으면 100원을 넣고 그 시간을 다 채워야 돼요. 안 그러면 놔두고 와야 돼. 우리 또 그때는 대표님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전화기 올려두고 오는 게 미덕이었거든요. 이걸 돈을 안 버리고.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제가 지금 와보니까 과연 돈이란 걸, 아이들은 정말 돈을, 지폐를 만져보지 않는데 아이들이 돈에 대해서 어떻게 조금 접할 수 있을까를. 아니죠. 좋은 얘기인데 아이들은 지폐를 만지게 해야죠. 카드가 있으면 안 돼요, 애들은. 많은 부모님들 애들한테 카드를 주는데, 그 카드를 준다는 거는 아이한테 마약을 먹이는 건 똑같아요. 미국에서도 절대로 카드를 주지 말라 그래요. 그럼요.
카드라는 거는 내 돈이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줄 알아요. 그건 아니죠. 자기가 용돈 받아서 써야 되죠. 용돈을 모아서 자기가 소비를 해야지 부모가 카드를 주는 순간 그 아이는 평생 남을 도움을 받아야 돼요. 돈은 그래도 저희가 눈에 보이는 재화와 바꾸는 이러한 수단이긴 하지만 신용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될지 저는 좀 난감하더라고요.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지 마세요. 아, 그럴까요? 그것도 학원에서 가르치는 것처럼 신용은 이렇게 하는 거란다. 그게 아니라 저절로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대화를 많이 하고 많이 여행하고 많이 놀러 다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꼭 해야 되는 거는 도서관을 많이 가세요. 책을 많이 읽는 게 제일 좋고요. 학교 공부, 점수 공부 못해도 돼. 그런 자신감이 중요하죠. 애들이 이제 궁금한 게 많아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행복해야 돼요. 막 얼굴에 행복함이 나와야 돼요. 근데 제가 뭐 학원 뭐 5개 다니는 아이들, 뭐 6개 다니는 애들 보면 애들이 눈초리가 맑지가 않아요.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근데 그거는 누구 잘못일까요? 부모 잘못이에요. 부모 잘못이에요. 근데 저희 이 금융 클래스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60대가 제일 많이 오시는데요. 다 똑같이 한탄해요. 너무 잘못됐다, 우리 애들한테. 과외비는 막 몇백만 원씩 썼는데 아이들이 다 경쟁력이 없어요. 취직도 안 되는 애들이 많고, 취직하더라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럴 필요가 없었는데 훨씬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는데 부모님의 어떻게 보면 무지한 거죠. 그냥 점수만 잘 받으면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학원 보내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데 시간을 다 낭비했고, 책을 읽어본 것도 없고, 스포츠를 제대로 한 것도 없고, 오로지 남을 이기려고 하는 교육을 받은 아이는 사회에 그렇게 필요한 인재가 안 되죠. 우리 애를 어떻게 키우느냐 답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 핑계가 옆집에서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남은 안 하냐, 좋은 핑계가 되지 않죠. 그렇죠. 남이 안 하니까 우리 애라도 해야 되겠다 해야지. 남이 안 가는 길을 가야 우리 아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럼요. 그리고 아이는 너무너무 해피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 강의를 듣고 실제로 사교육 끄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한테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우리 집이 완전히 바뀌었다. 분위기가 좋아졌고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전혀 스트레스 받지 않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제 가장 많이 듣는 게, 우리 애가 학원 가기 싫은데 학원에 가야 친구가 있다. 그래서 학원을 어쩔 수 없이 간다. 저는 그 말이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우리 애가 리더가 돼야 되잖아요. 네. 리더가 되면 옆집 애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길을 가야 리더가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학원을 가야 친구를 만난다는 말도 안 되는 익스큐즈를 가지고 그거를 학원 가는 걸 정당화하는 거 보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이상한 생각을 하는구나.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딱 제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제가 이런 내가 잘못됨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니야, 우리 사회가 잘못된 거야. 그렇지. 우리 맞아. 주변이 잘못된 거야라고 제가 핑계를 대고 있었던 거죠.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내가 부자 된 이유를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나는 이래서 부자가 됐어요. 미국 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하죠. 유튜브 같은 것도 많잖아요. 당신은 어떻게 부자가 됐습니까? 그러면 별거 아니다. 나는 굉장히 즐거웠고 다양한 생각을 했고 난 궁금증이 많았어. 그러면 그런 거군요. 그래서 부자들은 가르쳐주고 싶어 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찡그립니다, 얼굴이. 나는 부자가 돼야 되는데 사회가 엉망이에요. 사회가 불공정해요. 왜 가난한 걸 설명하려고 그럴까? 부자가 된 걸 설명해야 되지. 부자가 된 사람은 나는 학원 안 갔어요. 나는 공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학원 가기 싫었는데 옆집에 가서 할 수 없이 가서 가난하게 됐어요. 이거는 너무 잘못된 생각이죠. 다음으로 제가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자녀가 이제 초등학생인데 과연 이 자녀들한테 얼마만큼의 용돈을 줘야 되고 그 용돈을 준 걸 이제 자녀들이 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 운영을 함에 있어서 목적을 제한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정말 그러한 목적의 제한 없이 아이를 학원에 가두고 있어요. 그런가요? 그럼요. 네. 그것도 아이랑 의논해야지. 어떻게 해요? 너 용돈 얼마 필요하니? 네.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선 물어보나요? 그렇죠. 아이를 성인 취급하라 그러는데, 아빠는 지금 월급이 얼마인데 너한테 용돈 주고 싶은데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니? 그러면 아빠 나는 돈 필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경제교육이 그런 거잖아요. 그것도 왜 아빠가 해주려고 그래? 경제교육을 받을 사람들은 아빠예요. 애들이 아니야. 이해가 맞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강아지 훈련할 때 누구를 훈련하죠? 견주를 훈련하죠. 그렇지. 네.
견주가 문제인 거야. 대부분 다 강아지가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견주가 문제인 거야. 애들이 잘못되면은 부모가 1차 책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경제 교육을 못 받았다 그럼 부모가 경제가 안 시킨 거죠. 그러면 이거는 좀 진짜 궁금해요. 예를 들면 저희 아이한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얼마 필요하니? 그랬더니 저희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이니까 아버지는 일주일에 5,000원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로 뭐 할 거니? 물어봐요. 그럼 전 그걸로 일주일에 2번씩 편의점도 가고 뭐 친구들 선물도 사주고 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항상 부모들은 그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이 목적을, 이 운용을 함에 있어서의 목적을 아직도 학원 점수 받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 너 5,000원 줄게. 근데 너 뭐 했으려고 그러니? 나 이것은 좋은 생각인 것 같다. 근데 그 중에 일부는 우리 너랑 나랑 같이 계좌 열어서 주식 사는 건 어떨까? ETF 좀 사면 어떨까? 훨씬 아이들이 행복하죠. 근데 다른 애들은 저 뭐 학원에 가서 쓸데없이 국영수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풀고 앉아 있고 남이 낸 문제 푸는 건 좋은 교육이 아니에요. 문제를 발견하는 애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자라면서 왜 사람들이 이걸 안 하지? 아마존 스토리가 되게 재밌죠. 아마존은 그 스토리는 왜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쇼핑하면서 왜 최근 쇼핑을 안 할까? 왜 중고 서적을 서로 온라인으로 사고 팔면 좋을 텐데 그걸로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차고에서 시작했잖아요. 네. 그 국영수 잘하는 아이는 절대 그 생각을 못 해요. 나는 90점 받았는데 95점 받아야 돼. 그런 아이는 절대 이 생각을 못 하죠. 제가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쌍방이 아니라 일방으로 그냥 내가 너한테 이런 가이드를 줄 거야 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해결하는 패밀리잖아요. 패밀리. 그러니까요. 그냥 구성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들하고 나하고 그런 관계 설정을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돈 얘기도 들어가는 거고 아이의 고민도 들어가는 거고 또 내 고민도 아이한테 얘기하고 아이는 굉장히 성숙하죠. 그리고 아빠가 걱정하는 거 있으면 진정으로 걱정하고. 근데 우리는 절대 그거를 공유를 안 하기 때문에 아이는 전혀 모르죠. 아빠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엄마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래서 아이가 성인이 되는 거예요. 미국의 교포들 중에서 굉장히 잘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네. 그 아이들은 보니까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니까 아이는 학교 가서 통역을 해야 돼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얘기를 통역을 해야 되고 또 관공서에 가서도 어머니나 아빠 대신에 관공서에 가서 영어로 통역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무지하게 성숙하는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영어도 잘하고 하는 애들은 아이들이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네. 그러니까 전혀 다를 줄 알았는데. 그렇죠. 네. 오히려 부모님이 영어를 못하고 경제력으로 어려울 때 아이들은 부모님을 보호해주고 싶고 또 부모님을 또 잘 되게 하고 싶고 어렸을 때도 그런 철학적인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밀리라는 건 공동체잖아요. 같이 생활하고 같이 고민도 들어보고 또 같이 해결하고 또 좋은 일 있을 때 같이 즐거워하고 또 어려운 일도 같이 슬퍼하고 그런 관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네. 학원에 가면서 다 끊어진 거예요. 정말 많은 좀 울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지금 뵙기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배워서 내가 우리 애한테 이렇게 알려줘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와서 오늘 어떻게 뭘 많이 배워갈까를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대표님을 만나 뵙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도리어 같은 문제를 우리가 같이 해결을 하는 상황에 나와 동반성상에 있는 동반자로서 우리 자녀를 대우를 하고 그럼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내가 미숙한 부분을 도리어 자녀와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게 도리어 내가 내 자녀한테 약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내 자녀한테는 장점으로 결과가 발현될 수 있겠다. 경험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부분인데 저조차도 우리 아이는 아직 어리니까 이제 아직 경험할 때는 아니야.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들어야지라는 생각이 되게 강했었는데 오늘 대표님 만나 뵙고 많은 부분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럼요. 같이 경험해보고 같이 시행착오를 겪어보고 그러한 와중에 정말 우리가 경제 교육이 아니라 경제 생활을 함께 할 수 있는 패밀리로서 같이 성장할 수 있다는 그렇죠. 장점이 경제는 부수적으로 얻는 거지 딱 경제는 이거야가 아니에요. 네, 이번 편에서는 어린이 투자에 관련된 부분을 제가 이제 평소에 궁금했던 사항들을 많이 여쭤봤는데 도리어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자체가
시작이 너무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작을 오늘 네. 대표님을 통해서 다시 출발점을 설정을 해서 제가 조금은 더 우리 아이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경제 생활을 진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네.